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 식민사학 완전정복 시리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입만 열면 뭐 식민사학 극복했다, 뭐 임나일보 무술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과연 총론에서는 극복했다라고 말해놓고 본론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식민사학 일변도고 임나일보 무술 일변도죠. 그런 한 예가 경남연구원하고 가야사학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어요. 이 제목을 보세요. 제목 임나일본부설 극복과 가야사복원 이렇게 써놨죠. 근데 제목은 저렇게 붙여놓고 여기 발표한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임나일본부설 일색으로 해놨죠. 이 발표를 보면 임나일본부설 극복과정 백종옥 국립해양박물관,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임나일본부설이 다시 남한 강단사학계를 지배하는 과정 이렇게 쓰면 딱 맞는 말이에요. 가야사 연구와 한중일 사료, 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OUV, OUV 하면 일반 국민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웃스탠딩, 뭐 유니버설 밸류 그런 뜻이래요. 아주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런 뜻인데 뭔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용어 가지고 자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으로 밝힌 가야사의 새로운 연구 성과. 이분들이 뭐 이 극복했다, 새로운 연구 성과다 이야기할 때는 아 다시 임나일본부설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예요. 그 대표적인 게 토론하는 사람을 보세요. 좌장이 이영식 가야사학회 회장. 근데 이영식 저분 어떤 분입니까? 일본 서기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일본 서기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죠. 이 사람이 가야사학회 회장으로 또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재우, 뭐 이용현, 곽장금 이분은 또 뭐예요? 전라도 남원을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은가야라 그랬다가 지금 역풍 상당히 맞고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송원영, 그리고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겨레 신문의 노영석 기자랑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 면면에서 임나일본부설 추종과 가야사 파괴 이렇게 하면 제목이 맞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 면면에서 임나일본부설 극복이 나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영식 전 인제대 교수죠. 그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괴사만 봐도 이 학술대의 성격이 뭔지 명확히 압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야사 복원의 필요성을 선언하였고 그래서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이례적으로 증가했음은 물론입니다만 기대치 않았던 부작용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혈압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야사 만들기가 시작되었고 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가야 관련의 국민청원도 제기되었으며 극단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비학문적 가야 일본 진출론 등이 유튜브나 SNS에 횡행하면서 가야사 복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방법에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주 막 분개하죠. 지금 가야사 복원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자기네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대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가야사학회와 경남연구원은 가야사 바로 보기와 올바른 소개와 전파를 위해 이걸 개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소기의 경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년 가야사 연구를 견인해왔던 일본 서기의 비판적 활용, 이건 다 말장난이라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판적 활용과 고고자료의 확보에 의미가 올바르게 전파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이 경남연구원이 여기 왜 꼈냐 하는 이야기예요. 경남 그 연구원 같은 데가 여기에 껴들은 거는 제가 보면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상대방을 심리 조작해가지고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상대방이 올바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걸 갖다가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하는 행태가 딱 그런 형태예요. 그 경남연구원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쇠뇌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된 거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됐죠. 가야학교 회장이라는 이영식 교수, 이 사람들 말은 해설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스라이팅 안 당하려면. 그래서 해설을 해주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영식 씨가 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야사 만들기가 시작되었고,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식민사학자들은 가야가 3세기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 성전을 열었을 때 거기에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고령에서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음을 증명하는 이 흙방울처럼 생긴 토제 유물이 나왔죠. 그걸 전시했다고 난리친 겁니다. 왜 난리치냐? 가야가 왜 1세기 건국했다는 걸 갖다가 전시했냐 이거예요. 그런 유물을.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야는 3세기에 건국했는데 왜 가야가 서기 1세기 김수로왕이 건국했고 호황후가 아유타국에 해왔다는 이러한 설화를 왜 사실이라고 주장하냐 이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라는 걸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한 걸 갖다 지금 그대로 따라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한 가야 관련해 국민청원도 제기되었으며, 이 식민사학자들은 아주 국민들은 무식한 걸로 치부해요. 그래서 학계의 연구 성과, 왜 학계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식민사학계의 연구 성과, 조선총독부 추종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가야 관련의 국민청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극단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비학문적 가야 일본 진출론, 이게 뭡니까? 이 분국설이죠. 가야 일본 진출론 등이 유튜브나 SNS에 횡행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대일본 제국이 고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이 황국사관에 대항해서 감히 가야 따위가 대일본 제국의 본토인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을 유튜브나 SNS에서 감히 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 비학문적 가야 일본 진출론, 이 분국절이 가야계가 일본에 진출했다는 것이 과연 비학문적인지 요거를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역사를 우리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아주 분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야가 일본으로 진출했다 그러면 아주 분개하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죠. 야마도회가 가야 점령했지 어디 가야가 감히 일본으로 진출했느냐 분국 세웠느냐, 여기 아주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 회복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방법에 좋지 못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을 해석하면 야마토웨의 식민지가 가야라는 현재 정부와 식민사학계의 가야 회복원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야사학회와 경남연구원은 가야사 바로보기와 올바른 소개와 전파를 위해, 이거는 이제 우리 가야사학회와 경남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끌려왔다고 보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면 공범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가야사학회 경남연구원은 가야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올바른 가야사의 소개와 전파를 위해,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쪼록 소규의 경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네가 하는 말, 야마토웨가 가야를 점령하고 지배했다는 이 말을 갖다가 이해 못하면 소규의 경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무식한 국민들은 따지지 말고 우리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근년 가야사 연구를 견인해 왔던, 이게 자기 자신들의 그 행위를 갖다 자백하는 겁니다. 근년 가야사 연구를 견인해 왔던 일본 서기의 비판적 활용과
고고자료의 확보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파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거는 해석해 드리면 한국 재점령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우리 식민사학자들이 신봉하는 일본 서기의 관점으로 가야사가 야마토의 식민지로 복원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유영식 씨가 한 말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먼저 일본 서기의 비판적 검토, 항상 비판적은 앞에 써놓고 나서 보면은 무조건 추종하는 거죠. 일본 서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토의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였다고 썼죠. 그리고 외가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식민지로 지배했다고 서술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술했다라기보다는 일본 구구파 군국주의자들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북한학계에서는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북한학계뿐만 아니라 남한의 이제 민족사학계에서는 이거는 이 본국이 아니라 이들 나라 본국이 아니라 이들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설치한 분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영식 이 사람이 막 분개하잖아요. 여기에 비학문적 가야 일본 진출론 해가지고 아니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했다고 말이 안 되지 해가지고 비학문적이지 해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전이 일본사 대사전인데 일본사 대사전에서도 뭐라고 써놓냐면 신무 일대 주기를 서기전 660년으로 설정해서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수하고 거짓말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신공왕후기는 위지위인전의 비묘로 생각되지만 120년 정도 연례를 끌어올렸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 한반도와 만주 대륙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로 보면은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 내에서 일로 보면은 그래도 해석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는 편찬한 시기가 8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고사기가 더 빨라요. 그런데 각자 왕의 제위연대 보면 하여간 127세, 137세, 84세, 45세, 57세, 49세, 77세, 45세, 113세, 93세, 137세, 123세, 128세, 106세 나이가 이렇게 오래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8년밖에 차이 안 나는 두 역사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룰 수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객관적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자기네 마음대로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일본 서기를 연구하면은 100명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온단 말이 있어요. 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래서 과거에는 연대부터 안 맞는 책을 가지고 역사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연대나 사건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동국통감 같은 우리 측 역사서하고 맞춰봐 가지고 맞는 것만 사실로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악질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를 비롯해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느닷없이 삼국사기는 가짜고 일본 서기는 진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일본은 둘째치고 이 남한 강단 사학자들, 역사 조작 집단들, 이 깽단 사학자들 이들은 하나뿐인 정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문 쓸 때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하면 논문 탈락 사유 딱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했으면 이렇게 찍혀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국적은 비록 한국이고 한국 내 대학 교수들이지만 과연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를 국사학계의 태도라 그럴 때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자가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저는 의심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토 도라지로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사학자였습니다. 한국은 뭐 학파란 게 없죠. 한국은 그냥 대학의 사학과를 식민사학파 하나가 100%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50보 100보지만 그나마 동경대 학파하고 경도대, 그러니까 도쿄대와 교토대 학파가 있어서 서로 대립했는데, 이 나이토 도라지오는 교토대 학파의 리더였죠. 이 나이토 도라지오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기년이 뭡니까? 연대잖아요. 연대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일본 서기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을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를 본다면 연대부터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곧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동국통감 같은 한국 기록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순수하게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일본 서기가 연대부터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야마도웨란 나라는 빨라봐야 서기 3세기 말이나 4세기 무렵이나 겨우 그 가야계가 건너가서 시작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1000년 정도 끌어내린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본에서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같은 우리 한국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마니히루 박사가 양국 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 고사, 그러니까 일본 서기 고사기에 실려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뭐 별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마니히루를 비롯해서 악질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삼국사기는 가짜라고 몰아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선총독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뭐 총칼로 위협하니까 총용이 됐죠. 그런데 해방 후에도 이병도 신석호라는 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남한의 역사학계를 100% 장악해가지고, 감히 야마도 외의 황국사관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학자들은 전부 다 내쫓고 해서 완벽하게 100%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 카르텔에 저 처음에 말씀드린 저기에 뭐 토론회, 한겨레 신문, 노영성 나왔죠? 이런 언론 카르텔까지 곁들여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이 식민사학으로 이제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례가 그 2016년도에 제가 나상원 판사라는 사람에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으니까 요 식민사학자들이 이제 이력을 완전히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총독부 기관지인 역사비평에 뭐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뭐 이런 특집을 갖다 2차례에 걸쳐서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가야라고 있어요. 이름도 그런데 그 위가야를 비롯해서 뭐 안정준, 기경량 뭐 이런 학자들이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 그 역사학계에, 국사학계에 뭐 무서운 아이들 이런 닉네임을 붙여주고, 이 한겨레, 경향, 뭐 한국일보 이런 데서 온갖 나와가지고 아주 위대한 학자가 나온 것처럼 엄청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그 위가야가 이 이마니히루가 쓰는 기문반파고라는 이 아주 악질 식민사학 논리의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기문을 갖다가 전라도 남원이다 라고 한 걸 갖다가 21세기 백주대낮에 번역해가지고 실었죠. 이영식이 아까는 처음에 인사말에서는 이제 일본 서기 왜 끌어들이냐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 의식해서 일본 서기에 뭐 비판적 인용 어쩌고 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영식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허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허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로 필요하다. 이걸 역사학자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사학자가 사료 비판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허기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 허기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고 가야는 임나고 임날부무가 설치됐고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말을 갖다가 난 이 사람들 용어 쓰는 거 보면은 난 좀 신기해요. 이렇게 실제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말이나 글로 나오는 걸 갖다 저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 있을까? 꼭 해설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허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사실 같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본 허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본국으로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그 소국들과 야마도 외 사이의 일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우선은 일본 허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 허기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가야사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1895년에 니폰도하고 서기 들고 경복궁 담 넘어가서 명성황후 시해한 아유카유 후하노신, 이 악질 낭인 야쿠자 깡패가 제창한 게 호남 가야론인데, 호남 가야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뭐 공부를 해야 논리를 만들죠. 이만희시루가 기문 반파고 해서 기문은 남원이야 하니까 우리 이만희루 선생님이 하셨네. 그러니까 바로 유네스코에다가 이 남원을 갖다가 기문가야라고 해갖고 등재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을 비롯한 이 지자체들이 끌려 들어갔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이 지금 사실을 알고 아주 분개하고 있죠. 특히 남한 분들 같은 경우 기문이 좋은 거야, 좋은 나라야 이래갖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우리로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대단히 이제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한국이 빨리 이런 식의 일본 허기의 눈으로 이런 사람들 관점 가지고 대한민국 국고를 쪄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저는 대한민국은 과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정부는 존재하지만 국가의 목적에 맞게 쓰는 정부가 존재하는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일반 대한민국 국민 누굴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 허기의 시각으로 가야사를 보자는 사람의 논리 가지고 국고 1조 2천억을 쏟아붓고 가야사를 복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바로잡을 사람들 바로 저와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